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악법 끼어 팔기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7월 국회 소집으로 응수하며 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고 군 특수정부 SI를 비공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TF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피해 유족을 만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 유족들은 기록물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혁신의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의원 모임 미래혁신포럼도 열렸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몰린 가운데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간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비대위원과 함께 국회 원구성 협상과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공식화에 대한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진전이 없던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며 제시한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송 취하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는 협상 여지를 열어놓겠다면서도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실상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국회 공백 속에서 여야는 민생 살리기와 합의 이행을 내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답을 달라던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주는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자고 역제안하며 민주당에 공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하는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협상의 끈을 열어두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늦어도 내일 중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바라는 건 세비 루팡 국회의 정상화라며 양당의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대치전이 계속돼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체 대응에 들어갈 계획인데 오늘 피해 유족과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임혜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오늘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습니다.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유족 측은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는데
피살 이후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의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명단 등의 자료입니다. 유족 측은 다음 달 13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은 당내 태스크포스 팀에서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경청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계획들을 잡아 나가야 할 시점인데 시한까지 정해 주시니까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TF팀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세를 폈습니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은 여야가 함께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고 청와대 회의록과 군의 특별 취급 정보인 SI 정보를 비공개 열람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는 말은 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국민의힘 내 세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가 첫 회의를 열며 본격 활동에 나섰는데 공교롭게 같은 날 친윤계 의원들의 주축이 된 미래혁신포럼도 1년 반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혁신포럼에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안철수 의원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 모임 미래혁신포럼에 친윤계 인사 60여 명이 결집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친윤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장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 혁신을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 발족할 때는 뭐 세력화 얘기 안 나오더니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재개를 했는데 그것도 세력화 얘기를 하니까 그 맥락이 좀 연결이 되나요? 앞서 장 의원은 친윤계 공부 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놓고 논란이 일자 불참을 선언했는데 민들레 대신 혁신포럼을 통해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와 껄끄러운 사이에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안 의원이 친윤계와 가까이 하면서 당내 외연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년 뒤 총선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당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도 변화하지 않으면 2년 의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해 공천 개혁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내 혁신을 내세우며 같은 날 닻을 올린 친윤계와 이 대표의 혁신이 여기에 대선 주자로서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내 권력 지형이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정치적인 사퇴쇼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며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에 반대해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경찰국 설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정치적인 사퇴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당일 국가 치안과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지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해박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이라는 비공식 기구가 아닌 국민 공론화 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반대와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출신 의원들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관련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과 태양광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 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36조가 넘는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도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에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점은 하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권영길,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당 상임 고문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 위기 극복과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을 잘 이끌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정의당 앞에 닥친 위기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변화와 쇄신으로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로로 참석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의당이 비대위 체제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며 단순히 선거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 걸어온 길 전반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국회 공백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평행선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안을 일단은 거절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국회의장단과 또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은 원내 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을 했는데요.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의지로도 이제 풀이가 됩니다. 결국 이제 여야는 평행선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국회 공백 상태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깔려 있고요. 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협상 조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야가 이제 출구를 찾고 있구나 하는 그런 원구성 협상도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르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인을 읽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원구성 협상 쟁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결국에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체계 자구 심사 이 문제인데 좀 국회법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체계 자구 심사가 뭐냐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이제 관련 법과 충돌이 하지는 않는지 이게 이제 체계 심사하는 것이고요.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이게 자구입니다. 이를 심사하는 기능인데 법사위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네. 법사위원장이 체계 자구 심사를 이제 핑계로 삼아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제 흔히 말해서 뭉개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이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쟁점이 또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체계 자구 심사 부분으로 간 건데 네. 지난해 이제 국회법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이제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서 법안 기류 날짜를 120일에서 60일로 축소를 했고요.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규정을 권한을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주장이 아예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21대 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면서 네. 이 부분은 체계 자구 심사가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물꼬가 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입장 차이가 이제 조금은 이제 좁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은 또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이제 원구성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건 게 사개특위 구성, 여기에 검수완박 관련된 각종 소송을 취하자 이런 네. 제안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양보를 하면서 원구성 협상에 이제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 이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다시 원점이라고요. 네. 보면 지난 금요일로 시계를 좀 되돌려 갈 필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박순애 이제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하면서 네. 6월 말까지로 이제 시한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워크숍 마지막 날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했고 오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당도 합의사항을 지켜라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텄고 이제 주말 회동을 거쳐서 이번 주에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이 또 바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관련 조건이 달리면서 주말에도 더 이상 여야의 논의는 없었고 이제 진전된 논의는 없었고 오늘 거부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흘러간 겁니다. 사개특위와 이제 검수완박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건데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 전제 조건, 제안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당연히 건데. 가져가야 될 걸 지금 가져가는 거다라는 네. 거죠. 예.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야당의 조건도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사개특위 구성과 또 검수완박 관련 소송을 취하해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마라. 이렇게 지금 원구성 협상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있을 그 원구성 협상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 지금까지는 뭐 하냐 마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마냐 요 부분만 얘기가 나오다가 네. 야당에서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은 타협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팽팽하게 맞서기만 했던 이제 원구성 협상에 어떤 이제 돌파구가 필요했던 건데 이제 조건들이 나왔고요. 국민의힘도 야당의 제안을 이제 시작으로 협상을 해 나갈 것으로 뭐 이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보면
어떤 사안이 팽팽히 맞서다가도 어느 시점에는 합의를 이뤘거든요. 이번 원구성 협상도 여야가 이제 강하게 대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늦출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국회가 지금까지 일정들을 보면 5월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대선과 또 지방선거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추경안,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 이제 굵직한 사안들이 처리가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새 정부 출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은 21대 국회 남은 2년 국회를 위한 탐색전 그리고 뭐 신경전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제 풀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원구성 협상 시한이 6월 말이라는 암묵적인 시간의 압박을 여야 모두 이제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6월 말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시간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28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8월은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좀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8월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실상 국회가 열릴 수 있는 거는 7월 한 달로 이제 7월 보는 한 겁니다. 달이군요. 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 각 부처에 대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 부분도 있고 대정부 질문도 지금 해야 되고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새 정부의 법안도 정책 법안들도 지금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7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7월 국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원구성 협상은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내가 여성 스캔들이 없는 이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성상납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 당선인 마치 이 대표에게 조언을 건네듯이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서 그동안 여성 스캔들이 없었던 이유, 그 비결을 밝혔는데요. 40여 년 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공직 생활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자신이 여성 스캔들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로 바로 엄처시야를 들었습니다. 엄처시야, 엄한 아내 아래서 아내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남편을 뜻하는 말인데요. 홍 당선인은 부인 이순삼 씨를 언급을 하면서 방만하던 검사 시절에 자칫 옆길로 셀 수도 있었는데 엄처시야에 살다 보니까 밤 11시까지는 귀가하라. 여성 접객부가 있는 술집엔 가지 말라. 무슨 술이든 2잔 이상 마시지 말라는 엄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신은 그 통제가 답답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각종 스캔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으로 치부해서 버리는 세상이 참 그렇다면서 이준석 대표도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최근엔 자신의 흰 머리카락 사진을 공개해서 복잡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흰 머리카락 세 가닥, 동시에 처음 뽑아본다라는 짧은 글이었지만요. 당내 갈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일종의 하소연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는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홍 당선인의 조언 아닌 조언, 성상납 의혹으로 위기를 맞은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의 대항마는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과 86그룹 등 당내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당내 불출마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의원 측 인사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지금까지 고민 중이란 건 결국 당권 도전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라면서 7월 초 빠르면 이번 주에도 결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다 그냥 내려놓고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희생과 헌신에 가깝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이재명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원들이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이 정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빨리 결정을 하라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거취에 따라 다른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선 중진의 홍영표, 우원식 그리고 이인영 의원 역시도 현재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먼저 친문주자인 홍영표 의원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의원의 출마를 강행할 경우에 대항마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 만큼 이재명 의원 출마 시 불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주자는 5선 중진의 30의원과 3선의 정청래, 김민석 의원 등 3명입니다. 여기에 재선과 97그룹인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의원 등도 각각 세대 교체론을 기치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인 지금 대선 재수생 이재명 의원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표 국민의힘 혁신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이 혁신 포럼을 띄운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한데요. 국민의힘 혁신이 1호 영입 인사인 천하람 혁신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지는데 첫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 위원께서는 또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천룰 관련한 개혁인데 이 부분도 오늘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같이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위원이 15명이나 되다 보니까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혁신의 정의 내지는 혁신의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당 개혁에 국한되지 말고 정치 개혁까지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든지 민주당에 제안할 거대 담론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당내 기구이니만큼 당의 어떤 제도라든지 기구에 대한 그런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분들까지 굉장히 논의의 폭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천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당내에서 이게 잡음이다 내지는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에 굴하지 말고 필요한 개혁은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천이라는 게 다른 논의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만큼 논의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을 내놓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주말에 아예 5시간 이상 시간을 비워가지고 제대로 된 워크숍을 해서 앞으로 혁신의 방향과 깊이, 속도 같은 것들을 좀 정해보자 이렇게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제 7월 7일에 다시 열리기로 돼 있고 또 내년에 이제 당대표가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다면 과연 이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용론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혁신위원으로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저희가 다음 당대표 때까지
그 논의를 이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늦어도 이번 연말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전체 논의 내용을 확 터뜨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논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 또 당원분들께 좀 보고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문제, 뭐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혁신위원회는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최고위 전원의 동의로 만들어진 당의 공식 기구거든요. 그래서 당의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총사퇴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서는 저희 혁신위가 저희만 열심히 한다면은 분명히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내 다른 곳에서도 그 맞불 혁신 띄우기가 있었죠. 바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는 의원 모임 혁신 포럼 그 강연이 열린 건데요. 자, 그 일렬에 앉은 나란히 그 풍경이 연출이 된 게 장제원, 권성동, 정진석, 안철수 의원 이렇게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행보가 그 친윤계가 이준석표 사조직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혁신이 맞불을 놓으면서 그 반 이준석 그 세력을 과시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하시는 포럼도 이름이 미래혁신 포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혁신 경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만들어진 당의 공식 혁신 기구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혁신위원회를 좀 쓸데없이 흔들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보니까 한 의원께서 방송에 나가셔서 혁신위의 구성이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최재형 위원장께서 선정한 그런 위원들로 굉장히 상평 인사로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기구인 혁신위원회의 이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나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혁신 흔들기가 아닌 혁신 배틀로 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 이후 첫 번째 순방에 나섰는데 공항 환송 행사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윤 대통령 이 대표 비공개 회동 관련한 진실 공방이 오갔었는데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이제 불편해서 오늘 그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관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생각만큼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건 대통령실의 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초청을 받았는데도 안 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준석 대표의 선택이었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봐도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당 지도부에 대한 초청이 없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만 자의로 참석하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의 일에 크게 관여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과도한 의전이라든지 불필요한 절차를 좀 생략한 소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전체가 와서 환송하는 그런 걸 생략한 것이지, 이게 단순히 이준석 대표의 현재 처한 상황 때문이다,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과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고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 또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간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비대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
넘기는 뜻을 밝히면서 원구성 협상이 이제 좀 그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인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사개특위가 새로운 뇌관으로 이제 떠오른 것 같은데요. 그 야당, 그 민주당 측에서 사개특위 조건부를 단 이유,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워크숍을 가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국회가 되면 국민들한테 서로 욕을 들어먹는다. 네. 근데 책임은 여당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17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책임을 더 넘길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를 하고 우리가 국회 협상에 임하자라는 제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 사개특위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완전 검찰 이제 정상화 법안을 만들 때 네. 그 내용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고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제의를 하면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네. 근데 저쪽은 저거가 야당이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입법하고 뭐 이런 게 참 많고 또 지금 초창기에 전국을 한 100일 안에 어떠한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따를 건데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개특위라는 문제는 뭐 협상을 그때는 한번 했었던 이야기였고 또 이 문제는 이제 위원 선정만 해놓고 자기들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런 안을 내놓으면 자기들도 받아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될 건데 또 사개특위 때문에 못하겠다 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 우리가 뭐 더 양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정도로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은 그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이라는 그 시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예. 따라서 그 여당은 검수완박 악법 끼어 팔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장단과 또 그 법사위원장 우선 선출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손살을 쳤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양쪽이 이제 핑퐁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 관심 사항이고 또 정부 여당에서는 고물가나 고환율이나 요새 최근 경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법안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민을 암신시킬 여러 가지 일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라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은 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뭐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응당이 있는 일이고 또 이런 과정을 잘 푸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잘 되리라고 보는데 권성동 대표가 뭐 또 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가신다고 해서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 국회가 안 열려도 자기들은 뭐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로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정권이 뺏겼듯이 그쪽도 너무 저렇게 하는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곧 협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핑퐁 그 여야 간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민주당 입장이 또 그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협상이 계속 이렇게 공전을 할 경우에 그 민주당 측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그 꺼낼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양보를 했는데 저쪽에서 협상안이 없고 계속 이제 핑퐁 게임을 한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경찰청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국민들 의견을 좀 듣고 당원들 의견도 좀 들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네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협상의 조건으로 던지는 거죠. 서로가. 임시국회가 언제쯤 열릴? 알 수가 없죠. 다음 주 관측이 많던데. 아니 다음 주 관측이 많고 네. 어쨌든 재헌절 전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는 협상이 완성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치가 계속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임시국회에 대한 그 여당의 좀 긍정적인 그런 뭐 그 좀 사인 같은 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지금 초창기에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고 그쪽에 누가 잘 비느냐 이런 사안만 하는 정당 같아서 저희들이 봐도 좀 안타까운 만약 생각입니다. 단독으로 열리게 되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도 있는 하죠. 상황이 당연하죠. 다음 주에 그렇게 네, 그런 다음 상황이 주에 올 수도 만약에 있다. 뭐 정협상이 안 되면 단독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주류를 이루면 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한테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이제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이제 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장을 이제 속히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하면서 이번 이 국면을 조기에 이제 수습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그 전반기 행안위 간사를 맡으셨는데 이번 그 사의 표명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어떤 정권이나 이제 임기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죠.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러면.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본인이 사퇴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 사퇴의 발표를 하고 나서 민주당 정권에 충성했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했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게 사실로 급조됐잖아요.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만들었고 또 한 달 동안 4번 정도 회의를 하고 이런 법안을 자기들 법안도 아니죠. 시행령으로 자기들이 이제 인사, 그다음에 예산 또 징계까지 하는 권한을 다 가겠다. 경찰이 너무 비대화된다. 사실로 비대화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인정해서 사개특위에서 그런 것도 좀 논의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경찰이 비대화되면 검찰이 사실로 영장으로 경찰이 잘못한 걸 막잖아요. 서로 견제를 시켜주고 민주적인 제도가 뭐니까 또 이때까지 안 해왔던 이런 제도의 새로운 제도를 더 가미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국회하고 또 공론화시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바로 강행하겠다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니까 경찰청장도 아마 더 있기도 좀 곤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경찰청장이 수장이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마 경찰청장이 직을 던져냈는데 제가 볼 때도 전반기 행안위 간사로서 이런 제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가감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거는 국회라든지 국민의 공론화가 뭔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오직 법과 제도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시행령으로 그것도 법이 없는데 원래 취하는 문은 행안부 장관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도 자기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는 일사불란했잖아요. 자기들은 어쨌든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라든지 검찰 출신 아닌 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는 조금만 하면 항의를 하고 모든 검찰이 집단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청장이 지시를 해도 인사 문제 말고 수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양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조직이 온칸 방대해서 여태까지 그래도 민주경찰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해왔는데 이런 제도를 자기들 직속에 있는 기관이니까 청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 모순된 발상이죠.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 빠른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당초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오늘로 하루 앞당겨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경찰국 신설안 브리핑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강행한다고 빨리빨리 하는 거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급속도르게 하느냐. 그건 너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경찰 조직이 흔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유족과 그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면담을 이제 가졌는데 유족 측의 이제 주장 요구하는 바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이제 공개를 해라. 만약에 다음 달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거나 또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형사 고발까지는 시한을 정해서 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은 맞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러 이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해경 정보라든지 또는 국방부가 만든 자료를 청와대에 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또 국회에 이제 정부와 국방위에서 했던 비자료 아니습니까? 비공개 자료. 그걸 빨리 국회가 열어서 그 국방위원장이 인정을 하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답니다. 열람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공개하려면 공개도 다 하고 네. 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그래도 미흡하다 하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할 수 있죠. 근데 전번에 그 우리 저 옛날에 NLL 사건 대화 기록 이런 거 아니습니까? 근데 국가 기록물은 사관이 적은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임금도 못 보게 했거든요. 후대에 바라고.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자주 공개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개하게 되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이런 게 다 되고 나면 이걸 공개하자. 저희들도 미흡하다면 국가기록물 공개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이제 그 국힘의 이영호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경의 정확한 자료, 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가 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비공개 자료 이걸 다 열람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래도 미흡하다 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저희들도 반대할 일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이제 꺼냈습니다. 민주당 이제 비대위원이신데요. 민주당 그 비대위 입장도 들어볼까요? 아니 이거를 뭐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감사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자료 공개를 우리도 TF 구성됐고 저도 하태경 위원장이 됐고 우리는 김병주 뭐 이제 의원님이 됐으니까 양쪽이 언론에서 이런 공개 자료를 다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공개하고 아니면 그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래도 미흡하고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이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 또 유족이 볼 때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할 수 있죠. 그 분야만큼은.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당내 상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대선과 지선 이렇게 연패의 길을 걸어왔던 그 민주당이 또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아니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이래 조별로 이제 추첨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 저한테도 뭐 예를 들면 김용민, 김남국 요새 이런 분들이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됐어요. 이렇게 추첨으로 된 거군요. 추첨으로 이제 다 우연한 기회.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홍영표 같이 이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계기도 됐고 또 상당히 조율도 많이 되고 공감이 돼서 지금 이제 수박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뭐 지금 이제 입단속을 또 그것도 금지령을 있지만 내렸기 또 때문에 그런 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마 건전한 비판도 하고 또 비방 없는 전당대회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언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이재명 의원도 이제 뭐 참석을 했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참석한 직후에도 아직 뭐 출마, 불출마 이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어쨌든 뭐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출마를 하든 또 불출마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뭐 당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후폭풍에 뭐 여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 차원에 만약에 그 어떤 결론이 나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위 차원에서 어떤 그 좀 뭐 대비책이 준비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전폭풍이 많아갖고 앞에 지금 전폭풍이 많아서 후폭풍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전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재명 후보도 듣고 또 나오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 후폭풍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나오시는 거는 뭐 자유롭게 출마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이런 갈등을 줄이고 흥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비대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뭐 좋은 결론이 나와서 아주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이제 좀 잘하겠구나 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비대위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의 21대 국회 후반기 앞으로의 그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4인 가족이 뭐 한 100만 원 있어야 겨우 기초생활을 한다라는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저도 그동안에 선거를 4번 치르면서 서민들, 뭐 주민들 주변에 못 만나 뵀는데 많이 만나 뵙고 이런 법안을 좀 만들어서 네.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어쨌든 협조를 해서 함께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또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질타해서 옳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생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다 이제 전기료가 또 인상이 된다고 해서 서민들의 그렇죠. 예, 그 주름이 더 점점 깊어지고 진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도 전당대회 이후에 더욱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민생 국회에 또 많이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 서해 피격 사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낮 동안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일 서울이 24도로 출발해 한낮에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